그러면 법의 내용인 올바른 것, 즉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법이라는 것은 선을 향하는 법이고 선을 향한다는 것은 정의를 향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정의라는 것, 올바르다는 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올바른 법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사변 학문을 통해서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그 밑에 좀 헷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사변으로 이데아를 추구해야 되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명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읽어보면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변 활동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과 사변으로서 이데아를 찾아낼 수 있다. 이상적인 법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경험을 통해서라는 것은, 경험은 감각적 경험이잖아요. 불이 뜨거워, 이런 거, 눈이 차가워, 이런 거는 감각적 경험이잖아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음 줄 보면 객관적 관찰과 사변을 통해서 이데아적인 이상적인 걸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객관적 관찰도 현실에 대한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각적인 거는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되는 찰나에 다음 줄에는 객관적 관찰과 사변, 즉 객관적 관찰과 생각을 통해서 정의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이상해요.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 플라톤은요, 어떤 사물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렇네 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어떤 경험, 모든 사람은 죽는다. A도 죽는다. B도 죽는다. C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다 사람이니까 사람은 죽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론은 플라톤이 말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관찰을 통해서 머릿속의 생각에서 이데아를 얻는다는 거는 주 경험을 해요. 누가 죽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게 진리가 아니고, 이렇게 누가 죽고 결국은 사람은 죽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면 인간에 있어서 정의라는 건 뭔가? 라는 그 생각이 이데아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이데아적인 인간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에 있어서 정의는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고 현실적인 관찰을 쭉 하고, 그런 다음에 인간이 어떤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에 있어서 이상적인 국가와 인간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변적인 것,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게 바로 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굴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굴 속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그림자가 지나가면 어떤 소리나 어떤 그림자,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또 행동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소피스트가 뭔가 듣기 좋은 말, 논리적으로 보이는 말을 떠들게 되면 우리는 그림자가 지나가고 소리가 들리듯이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어떤 관찰을 통해서 자세히 관찰해보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이렇고 진리는 이렇구나를 생각하는 게 철학자, 현명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명한 사람만이 감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굴의 포로들은 어려서부터 팔다리가 묶여서, 한마디로 어떤 프레임 속에서 묶여서 그 동굴벽만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안에 프레임 속에서 주어지는 상황만 경험하고,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어진 것만을 진리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 동굴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프레임, 여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사고를 해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철학자고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적혀 있고요. 25페이지 중간에 내려가면 그래서 플라톤에 있어서 법은 바로 이 현명한 사람이 찾아낸 그 진리, 그것을 이렇게 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을 진정한 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톤은 자연적인 외관적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법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법이 아니고, 즉 자연법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머릿속에서 새롭게 생각해낸 완전한 모습이 법이기 때문에 플라톤에 있어서 좋은 법이라는 것은 자연법이 아니고 이념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래야지 라는 것은 진정한 법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래야지라는 사람도 있고 하는 와중에, 그렇다면 완전한 사회, 완전한 인간이란 건 이런 거구나라고 머릿속에 생각한 그걸 기준으로 내세운 것을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연법이 아니고 이념법이다. 머릿속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법이다. 이렇게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요. 따라서 철이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철인이 이상적인 법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여전히 편견과 소피스트들이 만든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이 어떤 이상적인 법을 만들어서 법을 제시하더라도 이 프레임 속에,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만든 틀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현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법을 잘못됐다고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 가본 놈보다 안 가본 놈이 이긴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딱 이제 그게 여기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정의로운 법을 생각해서 만들어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정의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양이 안 된 사람은 이 프레임 속에서 어떤 선입견, 편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걸 이해 못하고 자신의 프레임만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교양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서 설득을 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강제력을 동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이 사람은 성문법규는 그 적용에 있어서 불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는 인간의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법률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리는 하나밖에 없으면 군주 정치가 적당하고, 또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귀족 정치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플라톤은요, 성문법 있잖아요. 지금은 바람직한 법을 쭉 얘기했고, 실제로 어떤 사회에 적용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성문법, 이 성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의라는 거예요. 성문법은 불의라는 거다. 즉, 안 좋은 법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문법은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생활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현명한 사람이 한 명이다. 그렇게 되면 독재가 났고, 또 현명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왔네? 그러면은 귀족정이 났고, 이런 것처럼 현명한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문법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러한 상황에 맞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문법은 불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 성문법은 현실에 맞게 자주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날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성문법을 처음에는 좀 안 좋게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기가 좀 바뀌면 또 성문법에 대한 옹호를 하거든요.
요 아래에 보면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성문법은 불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성문법 법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뒷장에 나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성문 법규는 있잖아요. 항상 어떤 철학자가 현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때그때마다 법이 뭐다라고 알려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성문법이라고 해서 글로 이렇게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글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런데 그 현명한 사람이 그 위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데 만약에 계속 현명한 사람이 쭉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 성문법이 계속 바뀌어서 현명한 사람이 계속 법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현명한 사람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기존에 현명한 사람이 만든 이 성문법은 지금은 현명한 건 아니겠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하지만 그 현명한 사람의 어떤 현명함의 카피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모방품 정도는 되기 때문에 완전히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법 만든 것보다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문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성문법은 불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성문법은 현명한 사람의 흔적, 카피품은 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이 성문법을 상황이 바뀌더라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 법이라는 그 법률, 법이라는 그 성문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구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런저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이 실정법규, 성문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일반 민중에 의해서 나오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플라톤의 법은 순수한 법, 정의로운 법을 법이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정법, 즉 순수하고 지혜로운 이러한 정의로운 법은 결코 민중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일반적인 국민의 대표라는 그러한 민중 개념이 모여서 아무리 집단지성이니 뭐라 하더라도 그 집단지성에 의해서 진실인 소크라테스가 죽은 것처럼 오히려 진실이 죽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법은 현명한 사람, 철학자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에 가보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나오는데요. 이러한 성문법은 의사가 성한 사람에 대해서 약을 또 처방을 해줄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듯이 그 현명한 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자에게는 그러한 설명이 먹힐 리도 없고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끊임없이 반발할 거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법이라는 것은 아주 정의롭고 선을 향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법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된 거다. 그걸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를 지키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결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플라톤은 법이라는 것은 좋은 법이다. 현명하게 생각해서 진리에 가깝게 만든 게 법이다. 그것은 소피스트의 선동과 프레임에 찌들어서 달콤한 말만 추구하는 일반 민중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는 법이고 진리를 생각하고 하는 현명한 사람에 의해서만 그 법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 이 실정법은 그 현명한 사람이 만든 성문법은 불이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가 바뀌는데 법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의 불이한 법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준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현명한 사람이 있다가
지금도 현명한 사람이 존재하면 괜찮은데 현명한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이 만든 법인데 없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직 현명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차라리 현명한 사람이 만들어놨던 그 정의의 흔적, 즉 법률을 성문법을 따르는 게 좋고 또 현명한 사람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 때 조금 교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서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진단을 할 때, 치료할 때 설명해 주듯이 설명을 해야 되고 하지만 여전히 감각과 경험에 빠져서 어떤 프레임 속에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괜찮다. 자, 이게 바로 플라톤의 법치학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